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6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의 코디를 맡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의 염상훈이라고 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멀티하우스 지역개방형 청년 복합주거입니다.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은 제공된 발제문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영상은 그 발제문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리고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지역이라는 단어 그리고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년이라 함은 이 시대의 청년뿐만이 아니라 미래, 향후의 청년이 될 사람들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는 시기인 청년인데요. 이 도시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이 다채로움, 다양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파트 한국사회라는 그 박인석 교수님의 책에서 보시면 도시에서 생활을 1차 생활, 2차 생활, 3차 생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생활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 거죠. 나의 직업 같은 것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지칭하고요. 2차 생활은 나의 생존과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 나의 취미 생활과 같은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지칭합니다. 1차 생활과 2차 생활은 목적이 명확한 활동입니다. 내 목적성이 있는 활동들인 거죠. 하지만 3차 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3차 생활은 우연한 만남과 같은 생활들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학교에서 집으로 이제 하교하는 길의 전철 안에서 우연히 우리 부모님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굉장히 반가울 수도 있고 굉장히 우연한 그런 만남인 거죠. 내 친구를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우연한 만남 1차 생활과 2차 생활이 가졌던 목적성과는 달리 비목적적인 활동이지만 굉장히 이 도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을 지칭합니다. 박인석 교수님은 이 책에서 1, 2차, 3차 생활을 설명하시면서 1차 생활뿐만이 아니라 3차 생활이 함께 존재해야만 1, 2, 3차 생활이 모두 골고루 잘 일어나야만 좀 더 질 높은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3차 생활, 우연한 만남이라고 합시다. 그 우연한 만남을 위해서 우연한 만남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1차과 2차 생활과 굉장히 연계가 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내가 공부를 하는 학교, 그리고 살고 있는 집, 그 1, 2차 생활에 해당되는 그 지역 사이에서 그 3차 생활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3차 생활을 위해서, 우연한 만남을 위해서 어떤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우연한 만남을 하세요라고 한다고 우연한 만남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1차 생활과 2차 생활 사이에 3차 생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1차 생활과 2차 생활과의 긴밀히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3차 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3차 생활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전철 혹은 길, 도로와 같은 그 공간이 내가 우연한 그 활동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그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우연한 만남을 유지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생활, 2차 생활, 3차 생활처럼 우리 도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성격의 삶이 있고 그것들이 균형 있게 또 적절하게 또 관계를 맺고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은 1, 2, 3을 넘어서서 4, 5, 6, 7, 8 더 많은 굉장히 다양한 삶이 존재합니다.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존재하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꾸려지고 또 계획이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공간들이 적절히 배치되고 관계를 맺을 때 이 도시에서 삶의 질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도시죠. 도시융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도시와 건축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얼마나 도시와 건축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의미입니다. 건축을 도시와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도시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로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철학자 딜루즈와 가타리가 쓴 노마돌로지 더 월머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스와 바둑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체스를 보시면 각 말에 가중치들이 있죠. 꼭 죽이면 안 되는 그 여왕이나 그 왕이 있고, 쭉 다른 그 말들은 그거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것들이 전진을 하고 후진을 하고 하면서 전방이 존재하고 후방이 존재하고 그런 작은 전투들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 바둑은 각 흑과 백 그 말들의 전혀 가중치가 다른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가중치인 거죠. 단지 그 흑과 백의 말들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판세가 바뀌고 전략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말을 하나씩 놓을 때마다, 내가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그 판세와 전략이 유기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도시의 모습을 체스보다는 조금 바둑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모전이 단독주택이었으면 조금 더 체스와 같은 접근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대상지에 놓게 되는, 설계하게 되는 그 단지 혹은 그 공동주택 건물은 체스보다는 바둑의 말처럼 그 도시에 놓이면서 그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 주변의 영향을 받고 그 지역의 판세를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닫힌 커뮤니티, 어떤 닫힌 단지로서 작동을 한다면 바둑판처럼 작동하지는 않겠죠. 이 공모전에서는 그것이 닫힌 커뮤니티가 아니라 도시의 흐름을 만들고 도시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제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 건축가 소우지모토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우지모토가 보는 도시의 관점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소우지모토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도쿄에 살기 전에 홋카이도 약간 시골에 살았을 때 내가 집 안에서 문 밖을려면 추운 외부인 거죠. 내 현관문을 열고 나면 밖이 있는 내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굉장히 칼같이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도쿄에 이사해서 보니 전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내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더니 복도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단지에 그 건물에 문이 있고 또 단지에 문이 있고 또 골목이 있고 한참 나가야 큰 대로변이 나오는 내 사적 공간과 굉장히 그 공적 공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굉장히 흑과 백이 아니라 흑과 백 사이에 다양한 회색들이 존재하는 것이 도쿄와 같은 도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그림을 예전에 전통적인 논리맵 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라데이션이 있는 회색이 많고 흑과 백 사이에 여러 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물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한다는 것이죠. 지금 서울의 모습도 비슷할 겁니다. 굉장히 흑과 백, 사와 공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양한 회색들이 존재하고 그 회색들 가운데 내 건물과 내 단지가 어떻게 위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대상지 주변에 어떤 성격들의 공간들, 또 어떤 성격들의 편의시설과 공공시설들, 또 상업문화시설들이 있는지, 그 유기적인 흐름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이 제공되어야 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고 그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라는 다양한 활동이 있는,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청년을 담을 수 있는, 또 미래의 청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인 건축이 혹은 이 단지가 어떻게 주변 지역과 주변 환경과
그것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고 그것이 닫힌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